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입력 출력에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제어문 중에서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서 이제 입력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입력이라고 해놨잖아, 그죠? 입력. 자, 입력의 반대말은 영어로 하면 입력은 인풋이고 인풋. 반대말은 출력이 되겠죠. 출력. 자, 뭐 단어는 출력, 영어로 아웃풋 될 거고. 자, 입출력에 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자, 입력.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글자가 조금 안 이쁘다. 출력. 자, 첫 번째로, 자,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 볼 건데, 입출력에 대해서는. 자, 우리는 처음이니까 이제 쉬운 레벨부터 단계별로 할 거예요. 난이도를. 자, 입력이 뭐냐면 입력 대상이 되는 게 키보드로 입력을 받죠. 키보드. 그럼 어디로 입력 받냐면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자바로 만든 거. 어플리케이션. 자, 어플리케이션으로 입력을 받는데 키보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그쵸? 요거를 입력. 그러면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되는 거랑 그럼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를 아웃풋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로 나오냐면 우리는 밖으로 나올 때는 모니터로 나오겠죠? 모니터. 자, 키보드로 입력받고 컴퓨터로 들어가고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에서 자, 이제 모니터로 나오는 거.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은 콘솔이라고 하는데 도스 모드에서 그렇죠? 도스 모드. 콘솔 다른 말로 콘솔 잘못 썼다. LE 콘솔. 그다음에 DOS 모드 같은 거. 리눅스에선 콘솔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 도스는 윈도우 계열에서. 자,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입력 출력이 뭐가 있냐면 파일에서 읽어 드리는 거 있죠. 파일. 어떤 a.txt 파일에서 글자를 읽어서 프로그램으로 올리는 거. 자, 그거를 뭐 프로그램을 치면 여기를 좀 고유명사화 시키면 변수가 될 거잖아요. 변수는 메모리에 상주하는 걸 거고 메모리.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대강의 큰 그림으로 먼저 보는 거. 파일에서 읽어서 프로그램 올리는 거. 파일 입력. 그다음 파일에서 출력하는 거는 그 어플리케이션 변수에 있는 거를 또 파일에다가 해주는 거. 그죠? 파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콘솔 말고 파일 말고 그럼 또 뭐가 있느냐? 네트워크 있을 거잖아요. 네트워크이라는 건 요즘 전부 프로그램 자체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해볼 거지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했다. 요즘 많이 말하는 거. 데이터베이스는 또 서버라는 놈에 연결이 돼 있을 거고. 자, 그 서버를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우리 앱으로 쭉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네트워크 입력이라고 할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우리 서버 쪽으로 뭐 서버라는 건 웹 서버도 있을 거고 TCP 서버도 있을 거고 뭐 서버가 있겠죠. 그 서버에는 DB가 연결돼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네트워크 똑같은 거예요. 네트워크 이렇게 늦어 반응이 자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아시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키보드와 모니터 자 그거에 관련된 거를 시스템 그래서 나중에 시스템.in 시스템.out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그게 콘솔 입출력과 관련된 거구나 시스템 입출력과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로 콘솔 도스 모드 같은 그죠? 키보드로 입력받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고 모니터로 출력하는 거. 출력하는 건 여기 아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스템.out.println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바에서 키 입력은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인을 통해서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받잖아. 키 값을 입력받으면 그럼 콘솔
그 콘솔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이 될 건데 이게 바이트 데이터라는 거죠. 바이트는 비트가 8개 모이면 1바이트라고 한다. 그죠? 이거는 이제 기본 상식이죠. 그러면 뭐 4개씩 끊어 보면 뭐 한 요만큼이 하나의 바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비트를 8개 묶은 거 다시 말해서 2의 8승이 될 거고.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진수니까 이거를 바이너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이거 이진수란 말이에요. 이진수 같은 말이죠. 한글말로 해석을 하면 이진수. 다 아시죠? 모르시면 처음 들으셔도 돼요. 이거 이제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진수, 바이너리, 바이트 다 같은 내용인데 요거랑 상반되게 바이트랑 상반되게 어떤 표현이냐면 글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 이거를 좀 표현하자면 텍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텍스트 좀, 그러니까 사람 읽을 수 있는 글자랑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바이트, 바이너리, 바이트, 뭐 바이너리, 이진수 같은 말. 그럼 이런 것들을 결국은 바이트를 쪼개면 결국은 이진수로 요렇게 나올 건데, 이진수 요게 이제 쭉 흐름으로 나온다 해서 이걸 스트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스트림. 그 인터넷 요새 넷플릭스 이런 거 보시면은 막 스트리밍, 뭐 네이버 동영상 뭐 스트리밍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스트리밍. 스트림이라는 거는 줄을 서 가지고 차례대로 시퀀스하게 쭉 줄을 서서 오는 걸 말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의 간혹 예를 들면은 인티저는 뭐 4바이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아시는 분들 많잖아. 그렇죠? 4바이트라고 하면 요 8개짜리가 4개가 이렇게 줄을 서서 올 거잖아.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뭐 인티저에 134라는 값이 있었다. 그러면 요거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변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자바에서 좀 까다롭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온 내용은 뭐 키 값들이니까 바이트 데이터죠. 바이트 데이터를 넘겨주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문자, 우리가 만 텍스트로 바꿔야 되는데 상당히 까다롭더라. 나중에 인풋 스트림 이런 걸로 배울 겁니다. 입출력에서 스트림 이런 걸로 배우면 이거를 좀 다루기가 되게 까다로운데 그걸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스캐너라는, 아직 클래스에 대한 거는 4장 뒤에서 좀 배우게 될 건데, 지네들이 만들어주는 지금은 라이브러리 정도로 생각하세요.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지네들이 만들어준 함수들의 집합일 건데, 함수는 메소드라고 하고 객체지향에서는 메소드라고 해요. 그리고 메소드는 항상 클래스에 소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클래스. 자, 그래서 뭐 어렵게 보면 힘드니까 아직 클래스 객체에 대한 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 객체. 자, 쓰는 방법부터 보면 임포트는 불러오는 겁니다. 임포트 한 칸 띄우고 java.util.scanner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저 스캐너 클래스에 있는 거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문법이 좀 안 익숙한데 지금은 그냥 사용법만 유세이지만 익히도록 합니다. 뭐냐면 스캐너란 클래스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는데 스캐너란 클래스로 A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그걸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 스캐너라는 생성자 메서드가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모르셔도 그냥 한번 듣기만 합니다. 생성자 메서드는 입력값이 필요한데 입력값을 매개 변수라고 하죠. 매개 변수. 자, 다시 거기서 좀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나중에 익숙해져. 이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클래스. 요거를 객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객체 변수였는데 뒤에 요 U라는 키워드 더하기 요건 생성자가 더해지면 요만큼이 어떻게 되냐면 객체가 된단 말이야. 진짜 이게 new 더하기 new 더하기 생성자 메소드는 소괄호 열고 닫고 이런 형태로 돼. 그래서 요까지 또 묶으면 인마가 객체가 돼요. 객체. 나중에 다시 정리할 겁니다. 그럼 이 객체가 등호로 의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객체 변수였지만 이 변수 이름을 딱 떼고 이제부터는 객체가 된다는 거. 뭐 나중에 배울 건데 요 정도.
그리고 요 매개 변수 자리에 보면 우린 빨간 줄 낸 거 요마가 주인공인데 요 녀석이 system.in이라는 말은 콘솔 인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키보드 입력을 받겠다. 키보드 좀 빨리 좀 반응해 주시면 좋겠네. 키보드 입력을 받을 건데 자 밑에 그림에서 봤지 키보드를 키를 막 치잖아 이렇게. 그러면 system.in을 통해서 키보드를 통해서 이 키보드입니다. 요렇게 바이트 스트림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컴퓨터가 알아먹는 거고 그러면 요 스캐너라는 객체를 가지고 스캐너라는 객체 위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했네. 여기 위에서는 A라고 해놨죠. 저 A 말하는 거 A. A라는 변수 안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 A 하나 문자입니다. 열이 아니고 A 실수 하나 그 다음에 문자 열 헬로우라는 거 하나 1, 2, 3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들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어줄 수 있는 거. 입출력이 지금 왜 갑자기 입출력이 먼저 나왔냐면 프로그램 같은 걸 나중에 예제로 이클립스로 실습을 하고 하려면 뭔가 값을 입력받는 게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좀 연습을 좀 많이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시스템 인으로 입력받는 거. 그 중에서도 뭐 인풋 스트림하고 버퍼드 리더에서 막 읽어드리는 건 좀 복잡하니까 좀 여러분들 간편하게 좀 사용하려고. 자바 강점이 좀 간편하면서 쉽게 뭐 잘 모르더라도 처음에는 간편하고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그러면 사용법을 보시면 뒤에 넘어가서 자 스캐너라는 거는 키를 입력받는데 공백으로 구분되고 공백이라는 말은 뭐 스페이스바도 있을 거고 탭도 있을 거고 한 칸 띄우면 스페이스바 띄운 거 그 다음에 탭을 띄우면 4칸짜리 이렇게 띄워지겠죠 공백이. 그리고 뭐 F, R, N 뭐 개행까지. 그래서 실제 예를 보시면 김 한 개 입력하고 한 개 띄우고 서울이란 글자하고 한 개 띄우고 20이란 글자 한 개 띄우고 65.16 한 개 띄우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1, 2, 3, 4, 5 다섯 개를 쪼롬이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까 요 하나를 5개 토큰이라고 표현하는데 끊어지는 걸 토큰. 스캐너는 공백으로 구분한다. 구분하는 거를 또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델리미네이터 죠? OR 저 뭐 약간 비슷한 용어로 separator라는 표현도 쓰는데 separator 이건 구분선 이런 뜻이고 구분선 delimiter 요게 뭐냐면 구분 짓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이렇게 하면 이 delimiter가 심표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입력받는데 한 줄로 입력했을 때 세 개를 어떻게 구분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 아니면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문장에서 세 개를 구분하려니까 이 구분하는 구분자가 필요하더라. 전문용어 이렇게 말한 거고 여기서는 띄어쓰기 공백으로 구분한다고 요 고백 있잖아요. 여기가 딜리미네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실제 예를 보면 자, 스캐너라는 거를 아까 앞에서 본 것 같이 만듭니다. 여기 들어갈 거는 시스템인 요거 유의하시고 키보드로 입력받단 말이에요. 키보드로 콘솔에다가 입력받겠다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뒤에 스캐너라는 거는 객체입니다. 객체 안에 메서드를 쓰는 건데 정확한 멤버 메서드 next라는 메서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얘네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문자 열할 때는 next 여기 김이 들어갈 거잖아. 서울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정수가 들어갈 건 next int 정수의 약자 next int 메서드. 그리고 실수가 들어갈 때는 next double 메서드. 그리고 논리형이 들어갈 때는 next 불린이라는 거는 논리형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요거 변수입니다. 변수를 스트링 변수 글자 여러 개의 글자를 담는 변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라는 스트링 변수 그 다음 정수형 나이라는 변수 그 다음에 weight 몸무게 더블형 실수형 그 다음에 싱글이라는 거는 뭐 결혼 여부 이런 걸 맞는 거겠죠. true면 싱글이다 false면 싱글이 아니다 뭐 결혼을 했다 marriage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값을 받을 때 이렇게 쓰면 우리가 한 줄로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5마리를 이런 식으로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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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넥스트 하면서 각각의 변수 5마리에 넣을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C 언어 같은 데서도 처음에 하면 스캔F 같은 걸로 막 입력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 %d 해가지고 뭐 A라는 거에다가 이름을 받겠다 주소줄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이건 잘 모르셔도 되지만 그냥 뭐든지 지금 하는 취지가 뭐냐면 취지가 뭐 값을 입력받아야 프로그램을 할 때 예제를 잘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렇게 입력에 대해서 먼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는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뭐 next가 문자열 그죠? 지금 메서드는 입력받는 주요 메서드입니다. 지금 입력이라는 거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변수라는 놈한테 넣어서 변수 키보드에서 우리가 입력받은 거를 변수라는 거에 넣기 위한 그 사이에 매개체가 되는 메소드,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next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문자열, 글자니까 다 취급하겠죠. 그 다음에 next 뒤에 바이트는 바이트형, short는 short형, int는 int형. 지난 시간에 자료형에 대해서 조금 했잖아. 그죠? 기억이 안 나시면 조금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long형, 실수형 중에서 큰 거, 아니죠. 롱인트정이죠. 내가 계속 롱만 보면 헷갈렸다. 인티저형 중에서 큰 거, 여기는 4바이트짜리 인티저, 2바이트짜리 인티저, 8바이트짜리. 그 다음에 실수형 8바이트. 그죠? 실수형, 그죠? 그 다음에 더블형 8바이트. 요 4바이트가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형에 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특이한 놈들이 있는데 클로즈, 스캐너라는 거는 입력 받을 때 쓰잖아. 다 썼으면 클로즈로 마지막 종료를 해준다는 거. 스캐너 객체를 닫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has next 요거는 뭐냐면 여기 앞에가 반환값이란 놈인데 아직 메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반환값이 t 아니면 or로 온단 말이야. 뭐야 이거 t, or, f로 온단 말이야. 불리형이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설명 그대로 현재 입력된 토큰이 있으면 토큰이란 게 아까 5마리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었잖아. 그렇죠? 토큰이 있으면 has next는 지금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이 있으면 true고 그러면 토큰이 있을 때까지 무한정 대기를 하는 겁니다. while문 아직 안 배웠죠? while문 돌려서 이렇게 1 해서 돌리는데 자바에서 물론 요 1이 안 돼요. true라는 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무한정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입력 대기를 받겠죠.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을 때. 그래서 토큰이 있으면 true가 되고 그리고 뭐 종료시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Z 있죠. 컨트롤 Z 하면은 이게 입력 받는 요 계속 토큰이 있으면은 계속 입력 받는 거고 컨트롤 Z 하면 여기 종료가 되는 거. 그래서 뭐 has next 나중에 실제 코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자, 실제로 예제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요거는 눈으로만 일단 먼저 보는데 구조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클립스 하면서 실제 코드로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뭐 강의용이라서 좀 이쁘게 나와 있지만 실제 코드로 보는 게 여러분들은 이클립스 창에서 보는 게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처음이니까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임포트 하는 거 있었죠? 나는 스캐너 객체라는 거를 써야 돼요. 정확하게 스캐너 클래스 안에 있는 이 클래스를 가져와서 여기 쓸 거잖아. 클래스로 소문자 스캐너란 객체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뉴 스캐너 요까지가 객체라고 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담아주시고 그래서 요게 메인이죠. 키보드로 입력을 받겠다.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객체점 뒤에 메소드 또 메소드 자료형에 따라서 문자열 정수형 실수형 그 다음에 논리형.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고 또 어떻게 하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담는 거죠. 스트링 변수 네임, 스트링 변수 ct, 정수형 변수 age, 더블형 변수 웨이트, 논리형 변수 싱글 이렇게 담는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담아가지고 여기는 바로 그 밑에다가 시스템 아웃, 요 아웃은 뭐냐면 모니터에 출력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모니터라고 했잖아. 콘솔 모니터라는 거 우리 실행을 해보면 이게 도스 창이 나오잖아. 이 도스 창이 그 콘솔이에요. 도스 창이 콘솔. 그리고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아니 뭔 말이냐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키면 지금 GUI가 없어요. GUI. 버튼이라든지 레이블이라든지 이런 거 없고 좀 시꺼먼 창이 나오는데 시꺼먼 창. 시꺼먼 창이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GUI랑 용어를 좀 달리면 CLI라고 할 수 있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따로 다 적진 않겠습니다. 적어볼까? 커맨드 라인. 뭔 뜻이냐니까 커맨드는 명령이잖아. 명령줄 인터페이스. 그거 아닌 거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 좀 우리 뭐 모바일이라든지 웹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PC는 다 버튼 같은 것들도 있고 이쁘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뭐 아직까지 이거는 안 할 거고 초반에는 CLI밖에 안 나와요. CLI를 도스 혹은 콘솔 그리고 다른 말로 시스템. 그래서 모니터에 출력되는 거예요. 모니터. 우리 이거 자체가 모니터잖아, 그죠? 시꺼먼 창. 근데 이클립스에서는 밑에 장에다 요만큼에서 요만큼에서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받아서 출력하고 입력받아서 출력하고 입력받아서 출력하는데 요 구분 짓는 건 뭐냐면 공백으로 예를 들어서 밑에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뭐냐면 이거를 하나 출력을 해요. 화면에 이름, 도시, 나이, 체중, 독신 여부를 빈칸 여부를 입력하세요. 그럼 여기 하나 출력이 싹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스캐너로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 스캐너로 입력받잖아. 스캐너로 입력받잖아. 그쵸? 그러면 스캐너에서 우리가 한 개 입력하고 공백하고 두 개 입력하고 공백하고 세 개 입력하고 공백하고 네 개 입력하고 공백하고 다섯 개 입력하고 공백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데 있죠? 넥스트가 네임에 들어간 다음에 출력 그래서 이름은 김, 도시는 서울, 나이는 20살, 체중은 61.1, 독신은 true 이런 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건 쉬우니까 천천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아주 기초적인 것 중에 이제 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할 건데 식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하고 연산자는 operator라고 합니다. 뭐 해보면 expression 영어니까 좀 외워두시고 영어가 잘 안되네. operator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식은 뭐냐면 식은 어떻게 하냐면 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위에 있잖아. A 더하기 5. 자, 식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연산자가 중간에 있으면 여기에 두 개의 항이를 있죠. 항. 이걸 항이라고 합니다.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되겠죠. 그 사이에 들어간 연마가 연산자가 되는 거죠. 연산자. 연마를 연산자. 자,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뭐 1 더하기를 했다. 1 더하기. 자, 이게 하나의 식인데 식은 두 개의 피연산자, 두 개의 항과 중간의 연산자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값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 값은 뭐냐? 1 더하기는 3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묶어서 나오는데 이 묶어서 나오는 거를 또 다른 말로 두 개의 항이니까 이항연산이라고 하고 대부분이 이항연산입니다. 그럼 한 개 있는 거를 단항이라고 할 거고 자, 세 개 있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삼항연산이라고도 합니다. 삼항연산. 자, 기본적으로 연산자를 통해서 좌우에 있을 거고 요거 하나가 묶어진다. 이렇게 보면 식은 하나의 묶음이다. 그럼 1 더하기 3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쵸? 뭐 1 더하기 2로 하면 3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요 1의 자리나 2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변수라는 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는 변하는 수죠. 상수와 반대되는. 자, 그리고 종류별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이제 연산자의 종류들 한번 살펴볼 건데 뭐 제일 쉬운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퍼센트가 나머지 정도고 요 정도고 그 다음에는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비교 연산이 나오죠. 비교 연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그렇죠?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논리식. 제일 많은 거 우선순위로 보면 산술 연산. 이건 기본이고 두 번째 비교 연산. 이것도 진짜 많이 쓰고 세 번째 논리 연산. 요 세 개 위주로 먼저 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창을 딱 생각을 해보면 자
식은 하나의 공식만 기억하면 1 더하기 2 같이 a 더하기 5 같이 식은 이렇게 묶으면 하나의 값으로 나온다. 근데 이제 표현할 때 왜 a 더하기 5로 표현하냐면 a는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게 식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5 같으면 6으로 표현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 산술 연산의 결과는 하나의 숫자 값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a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만 6이라는 값으로 나오니까 어쨌든 결과는 숫자로 나올 거야. 그러면 요놈한데 크다 아니면 같다. 등호 두 개가 같다죠. 등호 두 개.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되냐면 비교 연산의 결과는 정리해 보면 비교 연산의 결과는 뭘로 나온다? 산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온다? n은 23보다 크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n이 30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수 안에 30 있던지 30이 23보다 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true가 나오죠. true. 그러면 n이 4다. 4는 23보다 틀렸잖아. 그럼 f가 나올 거잖아. 그래서 차치하고 비교 연산의 결과는 논리값이 나오는 거죠. 논리값. true 아니면 false인 논리값. 논리값이 나온다. 자, 그러면 하나 연습해 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a는 3보다 크다. 자, 이거는 t 아니면 o화가 나오겠죠. t o와 f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 값은 뭐다? 결과는 논리값이 나온다. 논리값. 논리값이에요. 그럼 또 해봅시다. b는 뭐 7보다 작다. 이거의 결과도 뭔지 모르겠지만 true 아니면 f 중에 하나 나올 거고 이거는 논리값이다. 자, 그러면 보통 연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건 하나의 값이죠. 덩어리 치면 이것도 하나의 값이죠. 이 사이는 논리값과 논리값이잖아. 묶으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and 아니면 or가 들어간다. and. 자, and라는 거는 의미적인 거고 기호로는 %% 두 개. 아니면 중간에 or가 있다. or는 어떻게 되냐면 바 두 개를 씁니다. 바 두 개. 바. 자, 요게 연산자인데 요 연산자는 뭐라고 하냐면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거지. 그죠?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and 아니면 or. 자, 논리 연산자는 양옆에 뭐가 돼야 되냐면 양옆에 마찬가지로 논리값이 와야 된다고. 논리값. 그죠? 그러면 자, 논리 연산자를 정리해 보면 and라는 것은 두 마리가 양옆에 올 거잖아. 그죠? 자, 뭐가 오냐면 어이, 지워져 버렸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논리 연산자는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t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은 t고 뒤쪽은 false고 왼쪽은 false고 뒤쪽은 t고 둘 다 ff고 둘 다 틀렸을 때. 자, and는 어떨 때만 and다?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할 때, 동시에 참일 때 요것만 t고 나머지는 f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여기 만약에 n%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n%.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적으로 논리 연산이라는 거는 양쪽의 논리값을 취한다. 논리값은 이렇게 tt로 안 써지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보듯이 a는 3보다 크다 뭐 이런 걸로 비교 연산의 결과로서 논리값이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여기에 오화가 들어가면 오화는 둘 중에 하나라도 오화 같은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t만 있으면 t 이것도 t 너무 쉽나? 어쨌든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쵸? 둘 다 f일 때만 f인 거 오화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논리값 두 개를 가지고 연산자를 쓰는 거 그거를 논리 연산이라고 한다. 그럼 비교 연산은 이거는 비교 연산자고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논리값이 나오는 거죠. 논리값. 논리 연산자는 논리값과 논리값 가지고 논리 연산을 하는데 and나 아니면 or와 같은 걸로 요 묶으면 결국은 요거는 논리값 대 논리까지만 두 개 연산하면 결국은 요만 논리값.
결과도 논리값 하나로 나온다고. 다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증감연산, 이거는 단항입니다. 특징이 단항. 단항이라는 거는 1 더하기 2처럼 항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왼쪽 오른쪽이었고 지만 쓰는 거. 그래서 뿔뿔 I, 플러스 I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 자신이 변태를 하는 거야.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거. 이 놀라운 놈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은 비트 연산인데 자바에서는 크게 중요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바 자체가 왜냐하면 메모리를 관리하는 거에서는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넘어가? 그렇죠? 그래도 나중에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시프트 연산과 비트 연산 요거 묶어서 비트에 관련돼서 하는 것들 한번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자, 조건 연산 요거는 이제 특이하게 삼항 연산이에요. 뭐냐면 자, 빈자리가 없네. 여기 작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 조건 시기 하나 오고 물음표가 오고 두 번째 항이 오고 땡땡이 오고 저거 봐. 땡땡이 오고 콜론입니다. 이렇게 1항, 2항, 3항이니까 이건 3항 연산입니다. 뭐 그 정도. 대입 연산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연산제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뿔뿔 가로 열고 닫고 그쵸? 우선순위는 요 가로를 말하는 거야. 가로. 그래서 가로들이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가 먼저란 말이고 더하기에 가로 붙인 거. 그래서 우선순위가 먼저 계산되는 것들인데 이런 거는 뭐 감각적으로 나중에 아셔야 되고 뭐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높은 건 아시잖아. 그죠? 높은 거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뭐 감각적으로 하셔야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게 요 가로 애매하면 가로 먼저 써주시면 돼. 가로. 그렇죠? 가로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주요 한번 보시고 이거는 외울 게 아니라 나중에 디버깅 같은 거 배워가지고 결과값을 보고 눈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한번 쭉 이렇게 괄호는 최우선순위다. 애매하면 우리는 가로 쳐주시면 돼.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종료가 나오는데 산술연산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빡빡 넘어갈 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건 다 알 거고 뭐 이거 다 아는 거잖아. 그쵸? 자료형에 대해서만 조금만 체크하면 될 거고 자, 뭐 이런 거 정수 나누기 이렇게 하면 원래 우리가 하면 2.5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5 나누기 2를 하면 그런데 이게 정수형이다 보니까 뒤를 버려서 2가 나온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고 실수끼리 하면 실수가 나온다. 10이 아니라 10.0이라는 값으로 나온다. 마이너스 값 나오는 거. 뭐 더하기 하면 이렇게 나오고 실수끼리 하면 나오는 거. 됐죠? 나머지 정도만 체크해 주는데 나머지는 뭐 여기 있네. 69 나누기 10을 하면 몫은 6이죠. 나누기를 하면 사실은 6.9 이렇게 되는데 정수니까 이 6.9를 버리는 거고. 근데 나머지는 얼마냐면 60은 나누어 떨어지고 9가 남잖아. 그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쉽죠? 퍼센트. 자, 그리고 뭐 홀수 짝수인지 하는 거 보면 2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뭐 만약에 요게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나머지가 0이 나온다. 그럼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짝수란 말이잖아. R이 0이면 짝수. 그렇죠? 아니 요 값 자체가 2로 나눴는데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고. 나누어 떨어지는 게 0이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면 1이겠지. 1이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홀수.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여기 뭐 되게 뭐 쉬워요. 이렇게 스캐너라는 거 한 개로 객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수를 입력받습니다. 정수를 입력받아서 time이라는 변수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 time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하냐면 60으로 나눕니다. 60으로 나누면 60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가정했냐면 그러니까 60으로 나누면 초가 되는 거고 맞죠? 초. 그러니까 처음에 입력받을 때 정수를 하나 입력받잖아. 그쵸? 뭐 시간 하나 입력받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봅시다. 5000이라는 거를 입력받았어요. 5000이라는 거. 5000이라는 걸 입력받아서 60으로 만약에 이게 60이라는 게 60분이 1시간이잖아. 그렇죠? 60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5000초라고 합시다. 5000초. 5000초는 몇 시간이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보면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로 하면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잖아,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쵸? 5000 나누기 뭐 60. 귀찮긴 하네. 이거 나중에 프로그램 돌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맞죠? 숫자를 뭐 이건 산술연산이니까 이거는 천천히 보시고 나중에. 자, 넘어갑시다. 이건 이클립스에서 나중에 소스 코드 저 2-5번인데 2-1번부터 나오는 거 쭉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면서 확인해서,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노가다 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실제 하면서 보면 되니까 퍼센트와 나누기 하는 거니까 그때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기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처음 오랜만에 프로그램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뭐 C 언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 구조를 선수 과목이긴 하지만 안 듣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초반에 쉽게 강의를 좀 하고 있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스킵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게 쉬운 내용이잖아, 그죠? 자, 플러스가 붙는데 이건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플러스 뒤에 붙었죠? 플러스가 이건 앞에 붙었죠? 자신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거 두 개의 차이를 본다면, 자, 쉬워요. 이거는 A라는 곳에 1을 넣은 겁니다. 이 등호는 같다란 표시가 아니죠. 뭐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정, 할당, 대입하는 대입연산입니다. 대입연산.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자, 집어넣어서 A는 1을 갖고 있어요. 그럼 뿔뿔 A가 되면 이 스스로 변하는 거죠. 스스로 변한다는 거는 원래는 A였지만 내가 2로 스스로 변태를 하신 거야. 이렇게 A가.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은 표현이 A는 A 더하기 1인데, 왜냐면 여기 1이라는 게 들어갔잖아, A에. 그럼 1 더하기 1에서 자기가 1로 변한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1 더하기를 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거는 2항이죠. 2항 A라는 항과 A 더하기 1 항,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근데 간단하게 뿔뿔 A를 쓰면 단항으로 자기 자신 1에서 2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 플러스 A와 A 플러스 차이는 뭐냐면, 플러스 A는 앞에 붙어 있으면 플러스가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이었는데 바로 2로 변해서 그 2가 여기로 담가져서 B는 2가 되는 거고, A 뒤에 붙으면 그 다음 줄에서 변한다고 생각. 그 다음 줄. 그래서 1이 그 다음 줄에서 변하기 때문에 이 줄에서는 1이 들어가서 B는 그냥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줄부터 A는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줄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후이 연산, 전이 연산. 그렇죠? 뭐 더하기고 빼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빼기 1이고 이것도 빼기 1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빼기를 하느냐, 그 다음 줄에서 빼기를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자, 대입연산이 계속 먼저 나왔는데 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아까 말했잖아. A는 A 더하기 1. 이거 어떻게 같아요? 다르잖아. 왼쪽과 오른쪽이. 그러니까 이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담는 거. 항상 오른쪽에서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A 더하기 1을 해서 내 자신에게 담는 거예요. 이렇게. A가 1이었으면 여기 2가 변하는 걸로. 됐죠? 자, 그리고 좀 이제 요 식 중에서 A는 A 더하기 B 뭐 이런 공식이 나온다. 그럼 요거가 중복되잖아. 내 자신에다가 오른쪽부터 먼저 봐. 내 자신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럼 A와 요 A가 같잖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그러니까 중간에 요 산술연산 더하기 이꼴 B 이렇게. 여기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 식은 간단하게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A는 A 더하기 B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까지도 나오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쓰고요. 이렇게 좀 읽기 쉽게. 나중에 좀 있어빌리티하게 좀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좀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것도 다 응용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줄이는 거. 자, 공통점 앞에 A 다 똑같잖아. 그쵸? 됐습니다. 이것도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축약형이니까 몰라셔도 돼요. 사실은 뭐 모르면 안 되겠지만, 안 된다기보다 몰라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뭐 이런 표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뭐 여러분들 구현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대입연산자 뭐 여기 이것도 코드 모아서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번 A는 A 더하기 3을 줄이면 A 더하기
등호는 3. 그죠? 여기 초기값을 A는 3, B는 3, C는 3 이렇게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3을 A에다가 넣고 3을 B에다가 넣고 3을 C에다 넣어서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A는 A 더하기 3. 그게 추각형표형. 그러면 A는 6이 될 거고. 됐죠? 그 다음 B는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될 거고. 뒤에 9. 됐죠? 자, 3%이 3을 2로 나누다 보니까 몫은 1이 될 거고 3을 2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1이 되겠죠? 따라오시죠? 추가형표형 이렇게 된 거고. 출력을 해보면 6, 9, 1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변수 자리에. 됐죠? 이건 뭐 안 봐도 되겠다. 너무 쉬워가지고. D도 또 3에 넣어봤어요. 그럼 플러스 하니까 일단 원래 A에는 지금 6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는 3이라는 놈을 담아 갈아치워 버리겠죠? 그러면 6이 없어지고 3으로 변수니까. 그리고 D는 한 칸 내려가면 여기서부터는 4가 될 거고 또 4인데 여기다가 바로 즉시 더하기를 하니까 5가 될 거고 5를 갖다가 A에다 넣었어요. 그쵸? 그럼 5가 돼 있죠? 5, A는 5. 그럼 여기다가 A를 출력해보면 5가 될 거고 그죠? 아까 D를 출력하면 어디서부터 빠졌어? 여기부터 아까 전에 A는 3까지 출력을 했죠? 여기까지. 그리고 D는 아까 D는 아까 어디였어? D는 3에서 뿔뿔해서 그 다음 줄에 4로 바뀝니다. 그 다음 줄에. 그러니까 그 다음 줄로 밑에 줄이잖아. 그러니까 4가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3, 4였고 그리고 여기서 즉시 더하기 1을 해서 맞죠? A가 즉시 A가 어딨니? D부터 해야 돼. D가 여기서 5가 돼서 즉시 5가 돼서 들어갔고 그래서 A는 5가 됐고 D도 5가 됐고 그죠? 여러분 천천히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는 자 D는 5인데 5는 여기다가 담으니까 다시 5가 되고 그쵸? 5를 담았어요. 5가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긴 한 개가 빠질 거니까 이제 4는 그 다음 줄에서 D는 4가 되겠죠. 그 다음 줄 여기서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 줄이 4가 될 거고 A는 위에서 담긴 대로 그대로 내서 5가 될 거고 5, 4 그리고 4였는데 4에서 즉시 1을 빼니까 3이 될 거죠. 3을 담으니까 여기는 A는 3이 될 거고 그죠? 그럼 그대로 내려와서 3 A는 3 D는 3 자, 별거 아니지만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기초적인 거니까 죄송합니다. 자, 비교연산은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등호 두 개 같다 하는 거, 그 다음 느낌표랑 등호는 같지 않다라는 거, 이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요거의 결과는 뭐가 나온다? 전부 다 논리값이 나온다. 논리값은 t 아니면 폴스 논리값이 나온다. 그죠? 이게 결과값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논리값. 됐죠? 실제에는 요런 게인데 다 변수 처리를 많이 하겠죠. 실제로 이렇게는 안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이렇게 쓸 바에는 뭐 바로 이 값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논리 연산은 양쪽에 논리값으로 한다고 했죠. 논리값으로. 자, 나왔어요. 아까 했던 거 다 나왔어요. 논리값. 자, 논리값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 and와 or가 있는데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 and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거 or하고 그리고 요거 느낌표는 뭐냐면 부정입니다.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제가 있네요. 그렇죠? 3보다 이런 식으로는 안 쓰는데 얘를 위해서 쓴 거예요. 변수 처리 다 되겠죠. 나중에 true 이거 false잖아. false 아니지. 3은 5보다 작다 맞잖아. 그쵸? 그럼 true인데 true를 뒤집으니까 false가 되는 겁니다. false. 됐죠? 이건 실제 그냥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3은 5보다 크다 이 짓을 안 하겠죠? 이거는 F일 거고 같다는 true인데 둘 중에 하나 오아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니까 오른쪽이 true잖아. 그러니까 true가 나오는 거죠. and는 둘 다 t가 나와야 돼. 이거 t죠. 5는 3보다 크고 이것도 둘 다 t죠. 그럼 이것도 둘 다 t니까 여기 t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x1은 둘이가 달라야지
둘이가 서로 달라지 1, 0일 때나 0, 1일 때 이때만 true로 나오는 거. 1이라는 게 이게 TF거나 FT거나 할 때만 true로 나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 FF일 거나 TT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호는 뭐냐면 F죠? F. 아이고 넘어가 이렇게. 3호는 F고 같다 요거는 뭐냐면 true잖아. 1은 1보다 같다. 왜 이래 이거.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 꺽쇠 연산을 하면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를 때 익스클루시브와 상호 배타적인 연산, 논리 연산이죠. 그래서 자 이제 비교 연산, 논리 연산 당연히 이렇게 제일 많이 쓴다고. 왜냐하면 비교 연산의 결과는 논리 값이 나오고 논리 값이 양쪽에 두 개가 많이 비교 연산이 두 개면 논리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 자리에 논리 연산을 넣는다는 거. 논리 연산 이런 거죠. 비교 연산, 비교 연산. 그럼 이만 논리 값이 나오겠죠. 논리 값, 논리 값. 논리 값 사이의 연산은 요 논리 연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and는 요 조건과 요 조건 둘 다가 TT일 때만 T이다. age가 20보다 클 때, age가 뭐 30보다 작을 때. 근데 이거는 뭐 둘 다 같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예제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age라는 변수가 둘 다 똑같으니까 20보다 크면서 30보다 작은 걸 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 그죠? 수직선을 딱 봐봐. 이렇게. 여기 20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죠. 부동을 잘못 30이죠. 그럼 이렇게 보면 end일 경우는 20보다 크고 맞죠? 30보다 작다. 그러니까 요 영역이잖아. 그렇죠? 그럼 end를 써야죠. 그렇죠? 반대로 ORN 영역은 두 개가 나온다고. OR는 그러니까 이거는 end 영역이고 OR는 봐봐. OR는 이 영역이거나 이 영역이거나 두 영역. 수직선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너무 쉬운 거니까. 자, 요것도 뭐냐면 여기 뭐 오류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이렇게. 왜냐면 요거 한 개의 식이 있고 요거 한 개의 식이 있는데 이거는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두 개로 나눠서 써줘야 되죠. 20은 age보다 작다. 그 다음에 age는 30보다 작다. 두 개 동시에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and 이런 식으로 하나의 비교식, 두 개의 비교식, 그 비교식을 논리 연산으로 하는 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논리 연산은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뭐냐면 문자열 같은 게 한번 체크해 볼게. A가 B보다 크다가 맞느냐. 자 어떻게 되면 ASCII 코드를 쓰는데 뭐 자바는 당연히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 문자열을 표현할 때 유니코드를 쓰는데 유니코드 안에 또 ASCII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ASCII 코드. 자 이게 뭐냐면 일단 뭐 그냥 쉽게 하시면 돼요. 알파벳 큰 게 더 큰 거예요. 여기서는 A가 큰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정해놨어요. 숫자로 치면 여기에 뭐 97을 해놨으면 이건 9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숫자로 이게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이. 그러니까 뒤에 게 크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폴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폴스. 그 다음에 요거는 산술연산이니까 당연히 true 나오는 거죠. true.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비교연산이죠. 이것도 뭐 true겠죠. true. 이거는 false. 쉽다 그쵸? 같다 안 같잖아. false. 상가에는 같지 않다. 같지 않죠. 그러니까 true를 진리고. 그 다음에 3은 2와 같지 않다가 뭐냐 하면은 같지 않다가 true죠. 같지 않으니까 그거를 뒤집으니까 느낌표로 결국은 false. false 나오는 거죠. false 여기입니다. 이 위치. 됐죠? 자, 그 다음에 and가 들어가는데 3은 2보다 크다. t. 맞죠? 그리고 3은 4보다 크다. f. and니까 둘 다 t가 돼야 되는데 이게 때문에 임마는 당연히 f가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false. 자, 3은 2보다 같지 않다. true. 그렇죠? 이것만 봐도 5와는 바로 true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개만 t가 나와도 무조건 t이기 때문에 true. 계산을 안 합니다. 계산 자체를. 3은 2보다 같지 않다. true니까. 이거 true. 그죠? 자, 꺽쇠는 이제 여기가 f가 나와야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F잖아. 그쵸? T와 F는 서로 다르잖아. 다른 게 왔으니까 이거는 true. 그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사망연산자라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건 if문 나중에 if문 배울 거 대신 쓰는데요. 컨디션 1항 2항 사망 연산자 그죠? 요 조건이 맞으면 비교식이 올 거고 요게 t 아니면 o화가 나오겠죠? 조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y보다 크다라는 조건식이 t이면 두 번째 열로 가고 만약에 이게 틀린 f면 세 번째 일로 가라. 그죠? 쉽죠? 이렇게 해놓고 물음표 땡땡 해놓고 이게 t일 경우에 열로 가시고 요게 만약에 f면은 열로 가시고 그죠? 나중에 if라는 걸 배울 건데 if는 요 뒤에 비교식이 들어와요. 결국은 비교식의 논리값이 오겠죠? 논리값. 자, 논리값이 참이면은 if 뒤에 가는 거고 이게 참 논리값 x는 y보다 크다가 맞으면 여기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lse로 갑니다. 맞죠? else로 가서 그 밑에 문장 실행시키면 되고 되게 쉽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건 됐고 조건연산자. 조건연산자는 언제 많이 쓰냐면 if문을 쓰는데 이거 한 줄에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한 줄에 a가 b보다 크다가 맞으면 이거 틀리면 b 빼기 a 그죠? 앞에 게 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고 이게 틀렸단 말은 뒤에 게 크다는 말이죠. 그럼 뒤에 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싶은 논리식을 큰 수 빼기 작은 수를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예를 천천히 해봅니다. 자, 비트 연산. 자, 비트 연산이 또 나왔는데 비트 연산. 자, 비트는 지금 어떻게 되면 비트는 8개의 비트 8개. 이거를 1바이트는 8비트잖아. 그죠? 8비트. 그래서 8개로 쪼갠 비트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트 정수형을 우리 10진수 있죠? 10진수로 10을 갖다 2진수로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2, 4, 8이잖아. 그죠? 그럼 8 더하기 2를 하면 10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1010으로 표현되는데 이 하나의 비트를 가지고 쓰는 건데 뭐 이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비트 자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자바에서는 어쨌든 아낄 수 있기 위한 거죠. 왜냐면 그냥 대충 여기다가 인티저는 4바이트인데 4바이트라 먹는데 그러면 공으로 치면 32개짜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겁나 많은 32개짜리를 되게 많이 쓰니까 되게 아껴보고 싶어서 쓰는 건데 자, 아끼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만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좀 들어가지만 자바는 메모리 관리를 직접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뭐 C 언어라든지 C++에 비해서는 직접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로 다루면은 값을 우리가 알아보기도 힘들고 비트는 일단 베이스가 2진수니까 10진수보다는 어려워요. 이렇게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32개짜리를 우리 인트 쓰면 32개죠. 뭐 글 줄이면 쇼트나 아니면 바이트 같은 걸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줄여가지고 그 하나의 바이트라도 8개 중에서도 8개를 8칸으로 나눠서 아껴 쓰겠다는 겁니다. 아껴 쓰자. 전략. 그죠? 전략. 그래서 비트에 대해서 AND, OR, XNOR, NOT이 있는데 아까 논리 연산하고 다른 게 이건 한 개씩 끊어서 하면 돼. 한 개씩. 2개짜리 붙어 있는 거는 아까 논리 연산이고 비트 논리 연산이라고 해요. 이게 논리 연산 중에서도 비트. 이건 한 개씩 붙는 거. 시프트는 비트가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거를 시프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 논리 연산. 자, AND라는 게 있고 OR라는 게 있고 한 개입니다. 아까는 2개짜리 썼고 맞죠? 우리가 쓰는 거. 이건 제일 많이 쓰는 거고. OR는 2개 쓰는데 이진수인 비트는 이진수잖아요. 그렇죠? 바이너리 값 이진수에 대해서 연산을 할 건데
자, 아까 요거 아까 8이고 4, 10이었죠? 뭐 10에 대한 숫자를 비트로 바꾸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연산을 할 때 두 개의 비트를 연산을 하면 자, AND 하면 아까 맞듯이 둘 다 1인 거면 1이 내려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웬만하면 1이 내려오고 뭐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둘이 1인 거만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요런 연산을 해주는 거 뭐 논리 회로 시간이나 뭐 컴퓨터 구조 시간에는 기본으로 되게 많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어디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감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설명을 하니까 아시면 쭉쭉 나가면 아시면 돼요. 오화는 둘 중에 하나 뭐냐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다 1인 거고 둘 다 0일 때만 0이겠죠? 0일 뭐 쭉쭉 여기만 0이겠죠? 여기만 0 둘 중에 하나라도 1 뭐 이렇게 변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다를 때만 1인 거 서로 다를 때 맞죠? 1 서로 다를 때 1 이것도 서로 다르고 같으면 0입니다. 같으면 1, 1일 때 같잖아 두 개 0, 0이면 0이고 익스클루시브와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단항연산인데 단항연산이 여기 2항이잖아 1항, 2항 1항, 2항 1항, 2항 단항이라는 거는 직거에 붙이는 거예요. 부정연산입니다. 부정. 아까 야구 느낌표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뒤집어 준 거예요. 비트를. 됐죠? 비트를 뒤집어 준 거.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응용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드는데 뭐 보면 플래그라는 표현을 쓰는데 1바이트고 그쵸? 8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1바이트는 보통 하나의 값을 담는데 어떤 효과냐면 1바이트는 8비트니까 8비트는 8개의 이진수 칸을 가지고 있잖아. 8개를 갖다가 뭔가를 1010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8개의 값을 참거짓을 갖다가 한 바이트에 즉 8개의 비트 8개나 다룰 수 있더라. 우리 귀찮으면 그냥 불린이라는 거 하나에다가 씹어 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true를 넣든지 false를 넣든지. 그럼 이건 1바이트를 쓰는데 1바이트라고 하니까 작아 보이는데 8비트잖아. 그렇죠? 그럼 이 8비트조차도 왜 8비트는 8개나 쓸 수 있는데 왜 한 바이트를 그냥 바로 써버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아끼려고 8개를 표현해 보세요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뭐 여기 설명까지는 안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는 뭐 이렇게 8개의 값을 담을 수가 있는데 8개 값은 0일 0일만 담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온도, 습도 뭐 그 온오프 기능 같은 거 있죠. 플래그는 온오프로 생각하시고 영상이냐 영하냐 true냐 false냐. 그래서 뭐 세 번째 칸을 온도로 쓸 거고 그렇죠? 영상이면 다시 말해서 0보다 높으면 0보다 낮으면 영하 0이면 뭐라고 해야 돼? 영상이라고 합시다. 0이면 그러니까 true냐 false냐를 넣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보면 네 번째라고 했네. 그렇죠? 0부터 네 번째네. 그렇죠? 이 값이 0이면은 뭐냐면 0이면은 0도 이하고 1이면은 영상이고 영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플래그 값에 어떻게 넣냐면 이 값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AND 연산으로 두 번째 항을 하는 거예요. 써보면 위에다가 자 여기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이게 0이 나오려면 AND니까 둘 다 AND잖아. 그쵸? 0이 나오려면 둘 다 1이 아니고 뭐 y가 1 이외의 것만 1이 아닌 경우에만 여기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1, 1일 때만 1이 나오니까 그죠? 1, 1일 때만 1이 나와야 되고 뭐 0, 1이라든지 뭐 0, 1일 때는 0이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영상이냐 영화를 구분하는 게 여기 적어놨잖아. y 비트가 0이면 이게 0이라는 말은 자 여기가 0이거나 그래서 그쵸? y 비트 그 비트 연산을 여기에 어떤 값을 넣느냐 보는 겁니다. 여기 값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쵸? 차지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거 벌써 1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서 여러분 되게 지겨우실 건데 적당히 끊어서 보시고 기초적인 거 봅시다. 자 그래도 몇 가지 비트 연산 잘 안 쓰지만 요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시프트 연산인데 시프트는 꺽쇠 방향으로 옮겨가는 거 그죠?
옮겨가는 거. 근데 요거 잘 보시면, 자, 천천히 봅시다. 자, 여기에,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해놨다. 그쵸? 옮겨라 라고 했잖아. 그쵸? 자, A에는 5라는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Shift, 자, 방향 쪽으로 옮김이 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값들이 왼쪽으로 한 칸씩 밀죠?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씩 밀었으니까 이 자리는 없잖아. 그쵸? 그럼 항상 0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로 가는 거는 진짜 쉬워요. 이렇게 두 개짜리는. 자,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세 개를 써주셔야 돼. 세 개. 그럼 세 개를 하면 요게 한 칸씩 밀릴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뭐 1만은 일단 없어질 거고, 오른쪽에 밀리니까 1만은 없어질 거고,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잔데, 그럼 제일 왼쪽에 요 자리는 새로 들어온 자리는 0으로 바꿔주는 거지. 0으로. 그죠?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3개.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때 2개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2개짜리는 뭐냐 하면, 2개짜리, 이렇게 2개짜리. 2개짜리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미는데, 그럼 요거는 사라지고, 그쵸? 한 칸씩 밀어서 요게 그대로 한 자리씩 차지하겠죠? 한 자리씩 왔어. 그러면 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를 사인 비트라고 하는데, 이게 위에 있던 거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건 거든. 웬만하면 요로도 가고, 요로도 가고, 위에 있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지. 그죠? 0일 때 0이 내려오고, 만약에 이게 1이었다면 1이 요로도 내려가고, 이마는 시프트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 인마가 중요하죠. 인마가 이렇게 1로 가고, 이만 두 군데 쌓아주는 거지. 그래서 요 1이라는 건 표현이 뭐냐면 부호 비트인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됐죠? 마이너스. 그래서 뭐 이게 기초니까 그냥 한번 들어만 주십시오. 됐죠? 자, 요것도 나중에 코드 볼 때 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 BT 연산. 자, 그 다음에 if 문인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어문은 여기서 또 한번 끊고 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클립스로 나중에 체크 한번 해보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셨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